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공립유치원 교사 윤혜라고 합니다. 제가 임용이 된 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합격 수기를 올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재학생일 때 합격했고 또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 공부 방법이 참고가 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차 시험 점수는 95점이었어요. 논술은 20점 만점이고 교육과정이 75점이었어요. 그리고 2차 시험은 91.82점이었어요. 네, 점수에서 아시다시피 2차 시험 점수가 좀 낮은데요. 2차 수업 실연에서 실수를 해서 점수가 좀 깎였어요. 이렇게 2차 면접이랑 수업 실연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1차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고득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일 때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실습도 있었고 학교 수업도 있었고 학교 시험도 있었고 과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3월 초에 올릴 예정인데 지금 딱 이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안 늦으셨고 또 학교 다니시는 재학생분들도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임용시험의 일정이랑 시험 내용인데요. 1차 시험은 단답형이랑 서술형이었어요. 시험은 11월 중순에 있었고요. 12월 말에 1차 합격자 1.5배수 발표가 있었어요. 2차는 면접이랑 수업 계획안 작성, 수업 실연이 있었어요. 이 2차 시험은 1월 초중순에 있었고 또 1월 말에 최종 합격 발표가 났어요. 다음은 강사 선택인데요. 저는 지방에서 살아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임미선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유아교육개론, 누리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어요. 모의고사는 김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 임미선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인기가 많으신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미선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임미선 선생님은 알기 쉽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수업 자료가 많이 나와요. 매주 프린트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자료가 많으면 내가 놓치는 부분은 별로 없겠다 하는 안심감이 있었어요. 아이미소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책이 되게 깔끔하고 내용도 정리도 잘 되고 알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디자인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1년 내내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책이니까 디자인이 예뻐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때 김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은 이유는 제가 그때 본 합격 수기에 모의고사에서만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는 분이 계셔서 저도 따라했어요. 그리고 김지영 선생님 모의고사 강의가 3회분인가? 내용이 좀 더 많더라고요. 선생님들마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신선하기도 하고 모의고사가 많아서 선택했는데 결국은 시험 임박해서 별로 강의를 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다 못 들었지만 제가 선택한 강의들 전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연간 공부계획 일정입니다. 저는 공부를 3월부터 시작했어요. 1월달, 2월달에 공부를 못한 이유는 임용시험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결심이 안 섰기 때문인데요. 그 시간에는 합격하신 선생님들 합격 수기를 천천히 읽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보냈어요.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 1월, 2월 달을 정말 아깝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3월부터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1, 2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 강사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서 1, 2월 유아교육개론 강의 듣고 개론 공부를 좀 더 충실하게 했을 것 같아요. 먼저 3월, 4월 공부 방법인데요. 1, 2월 달에 못 들은 임미선 선생님의 유아교육개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강의도 같이 들었어요. 먼저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기에 제가 고민했던 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제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내용들 다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외우기까지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동시에 외우고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습을 열심히 했어요. 강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혼자 이 책으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혼자서 혼자만의 방식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습을 다 하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듣는 시간이 복습이 돼요. 그리고 혼자서 이해했던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강사 선생님께서 보충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또 복습을 하면서 외우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나 혼자서 책을 보고 강의는 내가 몰랐던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우는 용도로 활용을 했어요. 오늘 강의를 몇 개 들었고 오늘 강의를 몇 시간씩 들었고 그런 만족감으로 끝내버리는 걸 가장 경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월달부터 틈틈이 고시문 내용은 읽어뒀어요. 이때부터 막 외우고 하지는 않았고 외우기 위한 준비로 천천히 읽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4월은 이렇게 공부했고 5월인데요. 5월은 교육 실습이 있었어요. 실습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인강을 듣는다든지 하는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 5월에 실습 앞두신 재학생 예비 선생님들 계시다면은 실습하는 이 한 달은 공부를 아예 못한다고 마음을 비우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그 시간만 실습에 들이는 게 아니라 실습 끝나고 실습 일지도 써야 되고 또 매주 있는 단위 수업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은 올데이 수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실습실을 저는 공립유치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으로 선택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립유치원에서 합격해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더 꿈을 키우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공부 의욕 측면에서도 공립유치원 선택하시면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2차 수업 실현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습 기간에 공부 못하는 것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월 공부인데요. 6월달은 그 5월달에 실습하느라 못 들은 강의들을 따라잡기에 바빴어요. 6월달에 논술 수업도 정말 듣고 싶었는데 논술 수업을 들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수업을 듣는 대신에 윤승현 3M 유아교직 논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논술 인강을 들으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저처럼 논술 인강 들을 시간이 없는 선생님은 그 책 한 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잘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술 답안을 쓸만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은 논술 쓰는 연습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누리과정 유아교육 개론은 이미 다 들은 상태였고 누리과정 강의까지 모두 듣고 난 다음에 논술 쓰기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해서 논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7월달부터입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먼저 5월달에 못 들은 누리과정 강의 따라 잡으면서 공부하고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음은 7월이랑 8월 공부 계획 일정인데요. 7월, 8월은 재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학교도 없고 시험도 없고 과제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시간을 임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시험 보기 직전 9월, 10월도 열심히 했지만 7월, 8월에 가장 기본기도 다지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아교육 개론이랑 누리과정 다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이미 앞에 들었던 강의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끄집어낼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강사 선생님이 나누어 주시는 문제들은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의 답안은 전부 외웠어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답안과 관련된 공부 내용을
같이 병행하면서 문제도 풀고 내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서 해설서랑 지침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도 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은 합격 수기에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그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관련된 이론들, 그 주변에 있는 출제될 만한 내용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데요. 그 강의가 만약에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하면은 아이미소 1권에 있는 아동복지 내용을 다시 읽고 공부를 해요. 그동안은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걸로 그쳤다면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외워야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확실히 외워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아이미소에 있는 아동복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강론서에 들어가 있는 아동복지에 관한 내용도 같이 보면서 했어요. 그렇게 한 가지 책에만 의존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책을 같이 보면서 공부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강론서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고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일이 강론서를 다 구매하긴 힘드니까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강론서를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로 보는 교재 말고 다른 책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단권화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저는 보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은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아이 미소 책의 내용을 바로 적었어요. 책을 별로 안 아껴 쓰는 스타일이라서 책에다가 바로 적고 했는데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은 더 공간이 없어서 부족해지면은 포스트잇을 사서 포스트잇에 내용 적어서 붙이고, 아이미소 책 한 권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강론서에서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따로 옮겨서 적었어요. 책이 다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브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했고요. 저처럼 책을 지저분하게 쓰는 거에 별로 저항이 없고 또 짐이 너무 많아지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책에 바로 적으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문제풀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근데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라면 답변을 적을 수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고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가물가물하다든지 아니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나만의 말로 답을 일단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고 답답하니까 답안을 보자 해버리면은 실전에 대한 연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도 분명히 내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하고 잘 모르는 문제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습으로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쓸까 한 마음으로 먼저 어떻게든 답을 적어보고 강사 선생님께서 내주신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고 반성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게 실전에서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